아, 재난 문제 오면 또 안 되는데. 자, 여기 4번부터 읽고 다시. 그 내용이 재미없고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사실. 근데 내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고, 우리가 이거 처음 수업하는 거라서 더 낯설고 어렵고 재미없게 느끼는 거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문제도 풀 거고. 그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자, 4번 문장. However, 그러나 when we ne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 ideas, and viewpoints. 자, 우리가 뭐 할 때? deal with, 다뤄야 할 때 뭐를?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나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나 and viewpoints, 새로운 관점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뭐라고요? 이런 논리적인 선형 과정이 잘 통하지 않고 창의적인 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정보, viewpoint, 관점에 대해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linear thinking, 선형의 사고방식, 논리적 사고방식이라고 했죠. 이 선형의 논리적 사고방식은 will often come up short, 부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잘 안 통한다 이런 의미죠. short 하면 부족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잘 통하냐? 여기서부터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밑줄 쳐왔어요. On the other hand, 반대로 creativity by definition involves the application of new information to earth problems and the conception of new viewpoints and ideas. 자, 보면은 반대로 by definition 정의하건대, 그러니까 뭐 정의상 없다고 쳐도 돼요, 사실. creativity 창의력이에요. 그냥 창의력은 그 정의상, 그냥 사전적 정의상 창의력이가 어떤 거예요? 새로운 걸 적용하고 활용하는 게 창의력이죠, 그렇죠? 포함합니다. involve 뭐를?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뭐에 대해서 to earth problems, 오래된 문제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포함하고, 그리고 and the conception of new viewpoints and ideas,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의 개념을 포함하는 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그럼 이 창의력은 뭐야? 우리가 이미 알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이롭겠죠, 그렇죠? 창의력인 것 자체가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와 관점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for this 6번 질문, 6번 문장. 이와 반해서 you will be most effective. 너는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뭐 한다면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If you want to operate in a non-linear manner, that is, use your creative brain. 자, 너는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뭐 한다면 네가 작업하는 것을 배운다면 어떤 방식으로? in a non-linear manner, 비선형적 방식으로. 자, manner 하면은 뭐 우리 예의 본절 있는 그 매너이기도 하지만 방식 이 정도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아까 linear 하면 선형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비선형적인. 그러니까 아까 선형적인 게 이렇게 선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추론의 논리적 사고를 활용해서 답을 내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래된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했어요. 근데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는 이런 선형의 방식이 아니라 비선형적 방식을 활용해야 되고, 그 비선형적 방식이 다시 말해서 뭐냐?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use your creative brain, 너의 창의력인 뇌를 활용하는 창의적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도 표시합시다. non-linear manner 하고 땡땡하고 이게 뭐가 같냐? creativity라고 써볼게요. 살짝 춥나? 그래서 빨리 읽어볼게요. Stated differently, 다르게 말하자면, if you think in linear manner, 만약 네가 선형적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you will tend to be conservative. 너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거는 선형 방식으로 하면. And keep coming up with techniques which you already know. 그리고 come up with 하면은 어떤 생각을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의미요. 무엇을 생각해내다. 근데 어떤 걸 생각해낸다고요? 테크닉, 기술인데
어떤 기술? techniques which are already known. 이미 알고 있는 기술들만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선형의 방식으로 하면은 옛날 것에만 적합하다고요. 근데 this occurs is just what you don't want. 근데 이러한 것은 뭐야? 물론 네가 원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볼게요. 이게 선형의 방식과 표를 정리해 봅시다. 여기 써볼게요. 논리적 방식하고 창의적 방식을 문제 해결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 글에서 제안을 해줬는데 이 글에서는 창의적 방식을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논리적 방식은 어떠냐? 선형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창의적인 방식은 비선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비선형적 방식. 근데 논리적 방식은 어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이미 경험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에 해결하는 데 적합했고, 창의적인 비선형적 방식은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 관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했던 게 창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저자는 뭐예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와 관점과 관련된 문제를 비선형적 방식으로 해결하자라는 게 이 글의 필자의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알겠죠? 자, 엄청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엄청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